여보, 우리가 귀촌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싶기도 해요. 나도 그래요. 특히 요즘 병원 가기 어려웠던 일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치만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동안 꿈꿔왔던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응, 우리 힘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태호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35년간 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 후 64세의 아내와 함께 충남 공주로 귀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귀촌을 결정했고, 귀촌 생활 초기에 겪은 어려움과 그 극복 과정, 그리고 가족들 및 동네 주민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전원 생활의 소소한 재미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현실적인 귀촌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귀촌 전까지 약 30년 동안 경기도 하남시에서 살았습니다. 하남에 자리 잡게 된 건 제가 교사로 발령받으면서였는데 임시로 생각했던 곳이 어느새 평생의 터전이 되었더라고요. 하남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우선 서울과 가까워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SRT 수서역도 가깝고 지하철 5호선으로 강남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동네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같은 병원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마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까지 차로 15분 안에 다 갈 수 있었으니까요. 문화시설도 참 좋았어요. 하남문화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도서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자주 갔습니다. 영화관도 가깝고 산책할 곳도 많았고요. 특히 한강이 가까워서 주말이면 자전거 타러 가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둘 다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증상인데 다행히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남에 있을 때는 정말 편했어요. 혈압약 떨어져 가면 바로 동네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도 받고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편했지. 병원 가는 게 산책하는 기분이었잖아. 맞아, 걸어서 10분이면 병원이고 검사받고 약 받고 집에 오는 게 1시간도 안 걸렸으니까.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예요. 손녀가 하나 있는데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따라요. 첫째네 가족은 주말이면 자주 놀러 왔어요. 하남에 살 때는 서울에서 차로 30분 정도면 왔거든요.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뛰어오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 후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손자가 둘 있습니다. 큰 손자가 10살, 작은 손자가 8살이에요.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지만 방학 되면 한국에 놀러 와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곤 해요. 멀어서 자주는 못 보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해요. 시차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손자들 얼굴 보는 재미로 삽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어요. 뭐 그래? 우리 손자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다음에 한국 오면 할아버지랑 같이 축구하자.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대화들이 정말 소중해요. 비록 멀리 있지만 가족의 정은 변하지 않거든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1~2년은 정말 편했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아내랑 영화도 보러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이 똑같고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아파트에서 TV 보고 인근 공원 산책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이게 다였어요. 게다가 도시 생활의 불편함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파트 위아래층 소음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특히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게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심각했어요. 봄이면 황사, 여름이면 오존주의보, 겨울이면 초미세먼지. 창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시골에서 텃밭도 가꾸고 자연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병원도 멀고 생활도 불편하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기만이라도 해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정말. 그때 아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맞아. 우리가 꿈꿔왔던 삶을 살아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귀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을 알아봤어요. 강원도도 가봤고 경상도, 전라도도 알아봤는데 결국 충청남도 공주로 결정했습니다. 공주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이들이 찾아오기 편하고 역사가 깊은 도시라서 문화적인 볼거리도 있고 무엇보다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어요. 실제로 공주를 대여섯 번 정도 답사했습니다. 처음엔 당일치기로 갔다가 나중에는 펜션에서 1박 2일씩 머물면서 꼼꼼히 둘러봤어요. 시장도 가보고 병원 위치도 확인하고 버스 노선도 알아보고 임대 가능한 집들도 직접 보러 다녔습니다. 특히 제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공주 종합병원까지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봤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시골로 가시면 적응하기 힘들 텐데. 걱정 마라.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할 거야. 그리고 공주가 그렇게 깊은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서 2시간 거리라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래도 병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주 종합병원이 있어서 큰 문제 없어. 정기 검진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첫째 아들이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저희 의지가 확고하니까 결국 응원해 주더라고요. 1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귀촌이었지만 실제로 내려와 살아보니 책이나 정보만으로는 미처 알 수 없었던 현실적인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공주로 이사 온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12월 중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되니까 벌써 깜깜해지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보,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리고 속이 메슥메슥해. 어디가 아파? 저녁에 먹은 게 탈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핑 도는 것 같고 토할 것 같아. 어머,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얼른 병원 가봐야겠어. 하남에 있었다면 걸어서 10분이면 응급실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겨울 저녁이라 길도 어둡고 눈까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니까 택시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시골이다 보니 택시가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콜센터에서는 30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공주 종합병원 응급실인데요.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급해요. 아, 지금 다른 손님 태우고 가는 중이라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30분이요? 혹시 더 빨리 올 수 있는 택시는 없나요? 죄송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결국 제가 직접 운전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아내가 운전을 더 잘하는데 아픈 상황이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보, 어쩔 수 없네. 어렵겠지만 내가 운전해서 가야겠는데? 괜찮겠어요? 응, 조심히 운전해요. 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20분 동안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아내 상태도 걱정되고 겨울 저녁 운전도 조심스럽고 하남에 있었다면 이런 스트레스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아내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메스껍다고 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시간 전쯤부터 갑자기 시작됐어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 같은 건요? 두통은 조금 있고요. 가슴은 별로 안 답답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보시더니 혈압부터 재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 좀 높네요. 평소에 고혈압 약 복용하고 계시죠? 네, 복용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복용하셨나요? 그리고 최근에 약을 바꾸신 적이 있나요? 한 5년 정도 됐고요. 약은 이사 오면서 병원이 바뀌었고요. 한 달 전에 다른 약으로 처방해 주셨다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혈압약을 바꾸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혈압약 부작용과 스트레스가 겹쳐서 생긴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조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더 지켜보시고 또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오세요. 시골에 거주하시면 응급 상황 시 병원 접근이 어려우니까 집에 혈압약을 넉넉히 비축해 두시고 혈압계로 매일 체크하세요. 그리고 혈압이 급상승할 때 응급처치 요령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정말 놀랐어. 하남에 있었으면 병원도 금방 갔을 텐데.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도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기검진을 더 꼼꼼히 받아야겠어요. 여기서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네. 그 후로는 매달 병원 방문을 더 철저히 하게 됐어요. 버스 시간표를 외우다시피 했고, 응급실 전화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하고, 택시회사 번호도 여러 개 알아둡니다. 한 번은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어떠세요? 시골 생활에 적응은 되시나요? 건강관리 면에서는 확실히 불편해요. 저번처럼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 오기도 불편하고요. 하지만 공기가 좋고 스트레스가 적어져서인지 전반적으로는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다만 정기검진은 꼭 놓치지 마시고 혈압약도 떨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처방받으세요. 오히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시골 공기가 좋아서인지 매일 산책하고 텃밭 일하다 보니 몸이 전체적으로 더 건강해진 느낌이었거든요. 하남에서는 주로 실내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늘어났어요. 다음으로 이런 어려웠던 일도 있었어요. 귀촌하기 전에는 시골이니까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사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아내와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상해요. 생활비가 하남에 있을 때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럴 리가. 한번 봅시다. 귀촌한 후로 월세가 50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55만 원 정도 나가요. 하남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15만 원 정도였으니까 훨씬 저렴한데 관리비보다 생활비에서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니까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하남에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어딜 가든 차를 써야 하거든요.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은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 보러 갈 때도 차, 병원 갈 때도 차, 어딜 가든 차를 써야 하니까. 장보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동네 작은 마트는 물건값이 비싸고 큰 마트까지 가려면 30분 거리라서 한 번 갈 때 많이 사서 와야 해요. 그러다 보니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같은 보관이 오래되는 것들을 사게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또 저희는 겨울 난방비에 정말 놀랐어요. 첫 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는 눈을 의심했거든요. 여보, 이번 달 난방비 나온 것 좀 봐봐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얼마인데요? 28만 원이에요. 28만 원? 하남 아파트에서는 겨울에 15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 봤어요. 아, 그 집은 단열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시골 단독주택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아니라 프로판 가스라서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제서야 임대 계약할 때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하남의 아파트에서는
중앙 난방이었는데 여기는 개별 난방에 프로판 가스까지 써야 하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난방 온도를 낮추고 두꺼운 이불을 더 사서 버텼어요.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투덜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너무 추워. 하남 아파트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네. 내년에는 단열 보강 공사라도 해달라고 집주인한테 얘기해보자. 지금은 조금만 참아보자. 12월 난방비 30만 원을 받고 나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남에 살 때보다 2배가 넘게 나오니까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또 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민은 추가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 연금으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서 생활비를 다 감당하려니 여유가 없어요. 하남에 있을 때는 가끔 학원 강사나 과외 같은 부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나라도 뭔가 일을 해서 보탬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나이도 있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네요. 그게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60대 중반에 새로 일자리를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이야.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작은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볼까?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일손 도우미 일도 있던데. 마을 이장님께 문의해보니 농번기에 일손 돕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일손 구하기 어려워서 마을에서도 고민이에요. 하루 7만 원 정도 드리는데 괜찮으시면 참여해보세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도 지역 칙판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더라고요. 우리 상추가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시골에서 키운 유기농 채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빠듯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요. 월 소득 250만 원에서 기본 생활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가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웠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온 건 아닐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하지만 이미 왔으니까 좀 더 힘내보자. 내년에는 텃밭 규모도 늘리고 부업도 더 알아보자. 귀촌을 꿈꿀 때는 시골 생활은 저렴한 생활비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차량 유지비는 도시 생활 때보다 훨씬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가며 수입원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히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남시에서 살 때는 모든 게 정말 편리했어요. 집 앞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장 보러 가는 게 5분이면 충분했고 지하철역까지도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자주 이용하던 동네 병원도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여보, 간장 떨어졌어. 마트 다녀올게. 응, 나도 같이 가자. 산책도 할 겸.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공주로 이사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는데 집에 간장이 떨어져서 급하게 마트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도 차로 20분은 걸려야 하거든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운전도 조심해야 하는데 멀리 가는 길이 부담스럽네. 응, 특히 밤에는 더 무섭고 불안해. 대중교통도 없고 하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차장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도 성긴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문득 하남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늦은 시간에도 마트에 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마트에 도착해서 간단한 생필품들을 사려고 했는데 하남에 있는 대형 마트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상품 종류도 제한적이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싼 편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쓰던 그 간장이랑 된장은 여기 없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적응해야겠어. 다른 브랜드로 써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간단한 장 보러 가는데도 왕복 1시간이 걸리니까 정말 피곤하네. 하남에서는 10분이면 다 해결됐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야. 이런 경험이 처음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는 아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해서 진통제를 사러 나갔는데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차로 15분이나 걸렸거든요. 하남에서는 집 근처에 24시간 편의점과 약국이 있어서 이런 불편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 내려온 거 맞지? 자꾸 하남에서 살 때랑 비교가 되네. 마트부터 병원까지 생활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어. 가끔 이럴 때면 나도 귀촌한 게 조금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긴 해. 하지만 이미 왔으니까 조금 더 적응해보자. 차라리 일주일치 생필품을 미리 사두는 방법도 있잖아. 그 이후로는 장보기 전략을 바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량으로 구매해서 저장해두고 급하게 필요한 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배송비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생활비 부담이 조금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저희 귀촌을 완전히 반대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첫째 아들 민수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귀촌을 결정하고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병원도 멀고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병원은 3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되나요? 둘째 아들 진수는 호주에 있어서 화상통화로 얘기했는데 역시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버지,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외로우시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응, 걱정 마라. 아직 건강하고 정말 급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 처음 몇 달은 아이들이 정말 자주 안부 전화를 했어요. 거의 매일 전화가 왔거든요. 아버지,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응, 걱정 마라.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두세 달을 그렇게 걱정하던 아이들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공주로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추석 때 민수가 며느리랑 손녀와 함께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텃밭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그럼 우리 아직 팔팔해.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보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호주에 있는 진수와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상통화를 하거든요. 할아버지, 토마토 정말 빨갛게 잘 익었네요.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토마토야. 나중에 한국 오면 많이 따서 줄게.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호주 놀러 와요? 내년쯤 호주에 우리 손주들 보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대화를 나누면 힘든 일들이 다 잊어져요. 특히 손자들이 저희 텃밭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 열심히 가꾸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저희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귀촌 초기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남에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옆집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배추를 내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텃밭에서 기른 건데요. 맛 좀 보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도시에서 오셨다며? 여기 적응하기 힘들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낯선 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직 이것저것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럼 당연하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그 할머니가 김순자 할머니세요. 지금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며칠 후에는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이장 박영수입니다. 아내 최태호입니다. 아내 정미경이고요. 악수를 나누면서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좋은 분들이 오셨네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을 회관에서 가끔 모임도 하니까 시간 되실 때 나오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도시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을회관 모임에 참석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죠.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저희만 새로 온 사람이니까요. 회관에 들어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네. 선생님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저희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옆집에 새로 오신 최 선생님 댁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야. 마을 분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젊은 분들이 와서 좋네요. 선생님들이시면 우리 손자들 공부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농담도 하시고요. 한 달 후에는 마을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었어요. 아내랑 고민했어요. 여보, 우리 가볼까? 근데 김치 담는 법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가보자. 안 가면 계속 어색할 것 같아. 김장하는 날 마을회관 앞마당에 나가보니까 이미 할머니들이 모여서 배추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김순자 할머니가 손짓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서 와요. 여기 와서 앉아. 배추 다듬는 법 알려줄게.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배추 건잎대는 것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동네 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손재주가 무척 좋네. 금방 배우시네. 처음인데도 엄청 잘하시네요. 점심때가 되니까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다 같이 먹었어요. 수육에 구수한 된장찌개, 나물들 정말 맛있었거든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어요. 선생님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셨어요? 하남시 은빛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큰아들이 그 학교 나왔는데 혹시 아실까?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아가니까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골 동네 분들과 함께 김장도 담그고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진짜 이 동네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좋았고요. 김장 끝나고 나서 할머니들이 담근 김치를 나눠주셨어요. 첫 김장인데 이거 가져가세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마을 분들이 좋으시네. 맞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함께 일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 그때부터 조금씩 마을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따뜻한 인연들 덕분에 조금씩 뿌리를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하남에서는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에 잠을 깨곤 했는데 여기서는 참새 소리, 까치 소리가 자명종이에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여보, 일어나서 밖 좀 봐. 나가보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논밭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사진 찍어야겠네. 맞아. 매일 보는데도 질리지가 않아. 그런 풍경을 매일 보다 보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텃밭 가꾸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집 뒤편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뭐라도 길러볼까 했는데 상추씨 뿌리는 것조차 서툴렀거든요. 첫 시도가 상추였어요. 봄에 씨를 뿌렸는데 며칠 후에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여보, 저기 봐. 상추 새싹이 나왔어. 어디? 와, 정말이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도시에서는 마트에서 사서 먹기만 했는데 직접 길러보니까 이렇게 신기한 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첫 해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상추는 그럭저럭 자랐는데 토마토는 영 시원치 않았거든요. 토마토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도 며칠 만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물도 열심히 줬는데 왜 이럴까?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물을 너무 많이 주셨네. 토마토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그리고 땅도 좀 더 깊이 파고 비료도 넣어줘야 해요. 할머니가 직접 와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떻게 비료를 주고,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농사는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자연의 리듬에 맞춰야 해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농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토마토도 제법 열리고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여름에 첫 토마토를 따서 먹었을 때의 그 맛이란 마트에서 사 먹던 토마토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보, 이거 우리가 기른 토마토 맞지? 맞아. 정말 달고 맛있다. 이런 맛인 줄 몰랐네.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할 때의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아침에 나가서 상추 몇 장 따고 방울토마토 몇 개 따서 아침밥과 함께 먹으면 그게 바로 힐링이더라고요. 이제는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상추, 깻잎까지 다양하게 기르고 있어요. 가을에는 무와 배추도 심어볼 생각이고요. 산책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하남에서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농길, 밭길, 산길이 다 산책로예요. 저녁에 아내랑 산책을 나가면 개구리 소리, 벌레 소리가 자연 음악이에요. 여보, 저기 반딧불이다. 어디? 정말이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들이에요. 한 번은 마을 잔치가 있었어요. 추석 때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참여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저희도 박수치고 같이 어울렸어요. 선생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아, 저희는 괜찮아요. 뭐라도 해주세요. 결국 아내랑 같이 고향의 봄을 불렀는데 다들 박수쳐 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요. 과찬이세요. 저희가 마을 분들 덕분에 늘 고맙죠.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도시의 편리함이 그리울 때도 많고 가족들 자주 못 보는 것도 아쉽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재미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화와 여유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봄, 첫 텃밭의 도전과 희망. 3월 말 해빙이 끝나고 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뒷마당 한 켠을 텃밭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여보, 이 땅이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정말 뭔가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호미로 땅을 파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농협에서 퇴비랑 상토 사다가 섞어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저도 사실 확신이 없었지만 용기를 냈죠. 첫 번째 주말 우리는 상추, 토마토, 케일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텃밭으로 달려가서 혹시 싹이 났나 하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상추 새싹 몇 개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의 그 감격이란. 아내와 저는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 진짜 났어. 우리가 키운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서 순수한 기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밤에 내린 서리에 새싹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리 대비법을 찾아보고 비닐하우스 터널을 만들어 보호하는 등 우리만의 첫 농사 도전기가 시작되었죠. 결국 그의 봄 수확은 상추 몇 포기가 전부였지만 그 작은 성공이 주는 만족감은 도시에서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름 풍성한 수확과 예상치 못한 손님들. 7월 중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봄에 심었던 채소들이 생각보다 잘 자라서 매일 아침 수확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도 상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 우리 둘이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아내가 바구니 가득 상추를 담으며 행복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레들이었어요. 특히 배추인 나비 애벌레들이 배추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텃밭을 보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배추잎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농약을 쓸까 고민하다가 마을 어르신께 조언을 구했어요. 최 선생, 농약 쓰면 안 돼. 비누물을 한번 뿌려봐. 그리고 손으로 하나하나 잡아내는 게 최고야. 이웃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매일 아침 애벌레 잡기가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징그러워서 젓가락으로 집어냈는데 나중엔 손으로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의학 하며 도망갔지만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들로 만든 첫 번째 샐러드의 맛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선함과 단맛에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가을 단풍과 함께한 성찰의 시간. 10월 말 산 전체가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단풍 구경이라고 해봐야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집 앞만 나서도 360도 단풍 파노라마가 펼쳐졌어요. 여보, 저 산 좀 봐. 진짜 그림 같지 않아? 아내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선선한 바람. 모든 게 여유롭고 평온했어요. 산책로 중간에 있는 정자에서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귀촌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가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아. 아내도 감회가 깊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도시가 그리워. 특히 늦은 시간에 마트에 못 가는 게 아직도 불편해. 맞아. 하지만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권인 것 같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정자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빨간 지붕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멀리 보이는 논밭, 그리고 산을 둘러싼 구름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귀촌 생활의 어려움들을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겨울 고요함 속에서 찾은 진정한 쉼. 12월 첫눈이 내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는 눈이 오면 교통체증과 불편함만 생각났는데 여기서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풍경이 그저 신비로웠어요. 와, 정말 조용하다.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눈이 모든 소리를 흡수해서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적막감이었죠. 오후에는 둘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 눈 오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어요. 여보, 하남에 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있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없었지.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잖아. 지하철 시간, 약속 시간, 출근 일정. 이렇게 한가로이 눈 구경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그날 저녁 늦게까지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촌 초기의 시행착오들,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대해서요. 내년에는 텃밭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더 친해지고. 좋아. 그리고 우리만 도움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겨울 내내 이런 조용한 대화들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더 깊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진솔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올해 봄부터 저와 아내는 마을 이장님께서 권해주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해.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 이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희가 귀촌 초기에 마을 분들께 받은 따뜻한 도움을 이제는 저희가 나눠드리고 싶어요. 김장할 때 김치 담그는 법 알려주신 옆집 할머니, 농사 팁을 아낌없이 가르쳐주신 윗집 할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다른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텃밭도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 보려고 해요. 작년에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계절별 작물 계획표도 만들고 퇴비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1년간 경험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로맨틱한 환상은 접어두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전원 생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정말 춥고 인터넷이 끊어지면 답답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년에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진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도 충분히 하세요. 생활비는 도시보다 저렴하지만 차량 유지비, 난방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겨울 난방비는 도시 아파트의 두세 배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는 필수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대했어요. 시골에 가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은 어떻게 가시려고요? 아버지 댁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이전보다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죄송해요. 도시에서만 사시다가 시골 생활에 적응을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요. 하면서 무척 걱정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을 들여 설득하고 이전보다 더 자주 영상통화도 하며 안부를 묻고 각자 가정의 생활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귀촌 후 시골에서의 생활은 힘들고 불편한 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의 여유로움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사라지니 하루가 훨씬 길어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일할 필요가 없어서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연과의 교감도 예상보다 큰 힐링이 되고 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관계의 개선도 뜻밖의 수확이었어요. 도시에 있을 때는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작은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요리의 맛, 겨울을 나고 다시 피어나는 꽃들을 보는 즐거움, 이웃들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도시에서는 놓치고 살았던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씩 발견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귀촌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적응 중이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가끔은 도시의 편리함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이런 삶도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께는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치 조절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진솔한 소통을 통해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